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앞으로 저녁 7시마다 각각의 1타 강사님들 모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들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매일매일 상한가스쿨 본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어떻게 보냐면요.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거든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종목부터 전략들 그리고 기법들까지 다양하게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장 복습 시간부터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두 번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바로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더우신가 봐요. 벌써부터 땀을 좀 흘리시는데 네. 자, 우리 상한가스쿨 첫 출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인사 한마디 그리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상한가 스쿨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8월달 정말 힘든 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프로그램 제목처럼 상한가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알찬 종목들 제가 엄선해서 갖고 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 그리고 기법들 다양하게 전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역시나 기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또 너무 빠져서 오늘은 반등을 해주기는 했는데요. 어제 하락분을 다 만회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저희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오늘 시장 진짜 좀 화가 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국내 증시 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 반등 진짜 쥐똥만큼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누구랑 비교해봤을 때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반등세가 약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큰 폭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더 큰 폭으로 마이너스 13%가 하락했는데 오늘 거의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세가 나왔고 하지만 국내 증시는 거의 5%도 못 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악재를 때려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 심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 장 막판에 약간 단기적인 수급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 부분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금 장으로 막판으로 가면서 힘이 없던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좀 특이한 부분으로는 삼성전자 역시나 조금 반등할 때는 역시나 너무 약한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모습세를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세가 안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를 많이 꺾인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더욱더 어려운 시장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요즘 시장 녹록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쌤이 반등이 쥐똥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요즘 시장 좀 많이 어려운데요. 내일장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힘을 좀 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 특별히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특징주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가장 먼저 어떤 종목부터 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녹십자, 네. 어떻게 보면 7월 달 들어와서 하반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요 며칠 하락세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동반 하락세가 많이 나와줬는데 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알리글로가 미국에 진출했던 부분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이 찍히면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녹십자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2분기 때는 약간 흑자 전환을 예상하는 부분이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 매출액 측면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면 주가는 당연히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제 하락분을 오늘 만회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하나가 녹십자이지 않나. 어제 하락한 것보다 오늘 종가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가 넘는 하락세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의 거의 절반, 5%도 못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도 반등세가 너무 약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녹십자는 반등세가 세다. 그 이유를 보자고 하면 누가 뭐래도 실적 개선이 이뤄진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녹십자는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도 가격대를 멀리 보면 지금도 이 바닥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플랫폼 기업들, 알테오젠이나 리가펜바이오나 다들 상승하는 모습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 녹십자는 전통 제약사 치고는 너무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올드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세가 있는데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쭉쭉 올라가는 모습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14,000원 이 자리를 좀 지켜주냐 이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8월 1일 날 고점을 한번 갱신했던 부분 녹십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등락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많이 올라봤자 뭐 3%, 5% 이렇게 오르는 종목인데 이때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락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신규 진입을 망설이는 분들은 14만 원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진입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길게 보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도 높게 잡고 손절도 좀 너프하게 잡으면서 길게 보는 전략이 왜냐?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이 알리글루 혈액 제제가 미국에 진출하는 게 이게 워낙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입니다. 혈액 제제가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이. 근데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약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 큰 뉴스인데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실적을 뽑아낸다고 하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회사의 전성기가 언제냐 본다면 21년도인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열풍이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코로나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신제품으로 인해서 더욱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길게 보자면 저는 2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있고 손절은 이번 상승의 박스권이 하단 부분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14만 원인데 하단은 10만 원까지 어느 정도 열려 있고 상단은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좀 더 제가 길게 보자는 거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떻게 보면 뭘 사야 될지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녹십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녹십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녹십자가요, 전거래 대비해서 10.16%나 상승 마감을 했고요. 종가는 말씀 주셨다시피 14만 900원입니다. 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적 개선이 점점 더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 주가의 상승 탄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통 제약사치고는 바닥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손절가 1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좀 길게 봐서 20만 원까지 잡으시면서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녹십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바로 태성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태성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도 시장에서 많이 잊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상승세가 나름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녹록치 않은 시장, 어떻게 보면 오늘 반등 장세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많이 갔다. 오늘 특징주로 엄선한 부분이 이 종목들의 약간 특징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일보다 오늘의 상승세가 더 좋았다라는 기준을 잡고 특징주를 잡았고 이 태성이라는 거는 이슈가 나왔던 게 글라스 기판 장비 국채 RMD로 선정이 되면서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태성이 갖고 있었던 PCB 장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PCB가 자꾸 하향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유리기판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PCB 다음에는 유리기판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회사들이 이 트렌드를 맞춰서 따라갈 수 있냐 없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시장 회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유리기판으로 나아가고
독에서 만든 기술까지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어떻게 보면 PCB 기판에서 그 다음에 유리 기판까지도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다 따라갈 수 있다. 트렌드에 맞게 회사도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라고 드는 만큼 이 태성이라는 종목도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십자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제 하락분보다 오늘의 상승분이 더 좋았다.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21선까지도 안착을 해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21선을 중심선으로 잡고 다시 한번 하락분을 반등하면서 올라가 줬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욱더 기대될 포인트는 뭐냐라고 본다면 거래량입니다. 네. 오늘 올라갈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날 하락한 것보다 오늘 상승세가 더 좋았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것은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왔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는 부분은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시총이 또 2천억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게 사는 게 낫지 않냐. 1,150원 정도, 1,200원 정도 이 가격대가 왔을 때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차라리 21선을 안착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지금 무작정 들어가다가 오늘이 너무 상승세가 좋았으니까 내일 갑자기 또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워낙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21선까지도 안착을 해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언제 봤듯이 이게 하락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는구나. 딱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1선 안착하는 1,200원 자리에서는 공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손절을 딱 정해준 것 같아요. 시장에서 딱 8,000원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어제같이 시장 안 좋을 때도 그 8,000원까지도 안 내려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면 바로 칼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번 이슈가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관련해 가지고 저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AMD 같은 경우도 유리 기판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GPU, 그래픽 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엔비디아가 더욱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AMD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신기술 개발이나 더욱더 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25년도부터는 유리기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유리기판 종목들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태성 충분히 상승 여력 다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1,200원 지켰을 때 들어가고 목표가는 충분히 14,000원 이번 고점까지도 노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로는 태성 들어봤습니다. 전일보다 상승세가 더 세게 나온 종목들이 오늘 특징주의 또 공통점이라고 하시고요. 오늘 태성이 12.36% 상승 마감하면서 종가가 9,820원입니다. 말씀대로 국책 연구개발 과제 선정 소식에 오늘 더욱더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 회사가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이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종목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1,200원 구간 진입 추천드린다고 하거든요. 손절가는 8,000원 잡으시면서 목표가 14,000원 보시면서 이 종목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이 종목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다음 어딜까요? 특징주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 네, 게임주네요. 네, 어떻게 보면 게임주를 특징주로 한 게 좀 요즘 시장에서 게임주들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뭐 대표적으로 크래프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시프트업도 어느 정도 슬금슬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언 IP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게임주들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IP가 많은 회사들이 좀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원 IP, 쿠키런을 갖고 있는데 이 쿠키런이라는 IP가 생각보다 강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쿠키런 신작이 나오면서 이번 분기까지도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욱더 집중해서 확장을 시키자라고 했던 부분이 참 알게 모르게 시장에 잘 맞춰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갖고 왔던 부분이 있고, 차트를 좀 이따 보시면은 딱 아시겠지만 한 번의 대량 거래량 이후로
쭉 빠지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게임이 출시하고 나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주가 출시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더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오기 전에는 기대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막상 출시하고 나서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도 매니아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부분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구글 스토어 상위권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왔는데 요즘 시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저가권이기 때문에 반등세도 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게임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주가 많이 이제는 흑자 전환까지도 노렸다.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이 게임주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게임주들은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세가 많이 나왔는데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한숨을 돌렸다. 흑자 전환을 하면서 한숨을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 상승과 하락을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5만 원 이상에서 안착했을 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자. 주가가 5만 원 이상 안착을 한다는 거는 이 게임이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적인 측면이나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스보다 차트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5만 원 이상으로 잡고 5만 원이 올라가면 이 데브 시스터에서 나온 쿠키런이 흥행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라고 유추를 해보면서 차라리 비싸게 5만 원 부분에서부터는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게임 출시하기 전 가격대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자. 어떻게 보면 대량 거래랑 통하고 이번에 어떻게 다시 한번 이슈가 불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오겠지만 나는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5만 원 안착하고 6만 원까지 노리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손절은 딱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쿠키런의 데브 시스터즈를 세 번째로 말씀 주셨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데브 시스터즈는 7.1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종가가 45,850원입니다. 저가권이라서 반등세가 역시나 좀 더 많이 나왔고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한숨 돌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하세요. 5만 원 안착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4만 원 그리고 6만 원 목표가 잡으시면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특징주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또 오늘 또 조선주가 또 잘 나가긴 했어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든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만큼 지금 조선주 정말 저는 좋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카타르 에너지와 9조 규모의 수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사가. 그러니까 누가 됐든 우리나라에서 수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 HD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보면 조선주 중에 탑픽, 어떻게 보면 탑 오브 탑이다. 그만큼 주가나 이런 상승 여력이나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게 제일 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 어제 방송이 장중에 열렸다고 한다면 저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종목을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릴 정도로 조정이 들어오면 무조건 담아가야 될 종목 중에 1픽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생각보다 수익률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조선이나 상승세를 이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끌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그래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가장 많이 흡사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정별로 안착하면서 계속적인 상승세. 근데 여기서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 꺾이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꺾이면 다시 올라가지고 이런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현대로템이 수익률이 더 좋았던 모습세도 있고 LRG 넥선이 더 올라줬던 모습세도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중에서도 좀 선별해서 담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나는 그것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HD 한국조선해양 담아도 충분히 5% 10% 수익률
나올 자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조선 관련주들 지금 상승세가 저는 1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1파라고 여겨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게 하락하고 나서 2파, 3파까지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왜냐? 24년도보다 25년, 26년까지도 조선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1차 상승기가 나오고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도 어느 정도 또 모아간다고 하면 2파, 3파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은 언제든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대하시는 조선주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반등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또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던 조선주, 그 안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가 매수세가 올리면서 10% 올랐고요. 종가는 19만 300원이네요. 조선주 중에서도 이 종목 탑 오브 탑이다라고까지 말씀 주셨어요. 언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정 나올 때마다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조선주 중에서도 또 선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담으시면은 5%나 10% 수익률 또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HD 한국조선해양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오늘도 들으면서 복습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그리고 사연 받아보는 종목 고민 사연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네, 상한가스쿨의 새로운 코너, 이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하는 시간, 선생님 질문이요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린저 씨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한 아저씨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목소리를 한번 깔아볼게요. 제가 오늘 사연을 올린 이유는 제 닉네임만 봐도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리니지를 사랑해온 리니지 열혈 유저입니다. 남들이 나이 먹고 언제까지 게임을 그렇게 할 거냐고 얘기도 했지만 저는 리니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기도 하고 좋은 추억들이 많다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에서 게임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오늘 사연을 올린 이유는 이제는 리니지와는 그만 이별을 해볼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왜죠? 리니지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몇 달 뒤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되기에 이 삶의 변화를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해요. 어머! 너무 축하드릴 일인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돈을 쓰기도 했지만 또 제가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게임이기에 이 NC소프트 주식도 틈틈이 매수를 해왔는데 아쉽게도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기만 해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비중은 한 20% 정도 된 것 같은데 매수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네요. 평단가가 좀 부끄럽지만 37만 5천 원입니다. 세상에. 리니지와 이별할 때도 NC소프트와도 이별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팔기에는 너무 손실이 커서 걱정이네요. 이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건지 NC소프트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기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리니지를 사랑하시는 한 예비 아빠분이라고 하세요. 혹시 자녀분 있으실까요? 어떤 거요? 자녀분 있으실까요? 네, 자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공감이 되실까요, 혹시? 네, 저도 공감이 되는데 네. 저도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게임주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뭐 게임주가 너무 안 좋아서 좀 흠이지. 그렇죠. 근데 아까 데브 시스터도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이 NC소프트가 오늘 종가가 17만 1,100원이에요. 지금 평단가는 좀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오늘 데브 시스터즈 비롯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게임 산업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국내를 떠나서 이제는 해외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뭐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는 크래프톤이다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고 9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넷마블이 80%대인데 그만큼 뭐 크래프톤과 넷마블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게임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작 모멘텀이 있냐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냐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옛날 같지가 않게 많이 게임하는 인구도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두 가지 키포인트 해외 매출 그리고 신작 모멘텀이 있냐 이거 두 가지 꼭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게임 산업이 이제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NC는 하방 압력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두 가지 체크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신작 모멘텀 그리고 해외에서 매출량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체크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NC소프트 좀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분 지금 비중은 20% 그리고 평단가가 굉장히 높죠. 37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먼저 NC소프트는 게임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28일 날 호연이라는 게임이 나오고 9월 달엔 또 9월 17일 날에 글로벌 8 TL이 나오고 4분기에는 중국판 불소2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작 모멘텀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드리면 NC소프트가 우리가 이때까지 리니지로만 다 먹고 살았어요. 리니지 다른 게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다들 평타치밖에 못했지 대표적으로 와이온이나 이런 부분은 더 하긴 했지만 거의 다 리니지가 매출을 다 이끌었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NC소프트 하면 리니지다, 리니지 하면 NC소프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달라질까 이런 기대감도 또 한 번은 속아줘야 되냐? 왜냐? 가격이 싸니까. 지금 이 주가로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3년 전만 해도 1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0만 원대입니다. 네, 하락률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은 가끔가다 나오긴 했어요. 22년도에도 한번 나와줬고 그리고 23년도에도 한번 나와줬습니다. 24년도에도 한 번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신작이 3개나 갖고 있다는 건 NC소프트 치고는 되게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이나 이런 부분, 모멘텀이 제일 약한 게임사 중에 하나예요. 뭐 대표적으로 넷마블은 다작을 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게임 저 게임 하다가 하나 터지면 주가도 올라주고 약간 이런 모습가 있는데 NC소프트는 하나를 만들 때도 공을 들여서 많이 만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리니지가 그렇게까지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가 봐도 게임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 높았다. 하지만 가금 유도에 지쳐서 많은 분들이 떠내려갔지 약간 떠났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NC소프트가 게임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부터는 하반기는 좀 기다려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NC소프트를 과감하게 자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애를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에 투자하는 보다 애랑 더 시간을 보내면서 NC소프트로 하반기까지 조금 더 갖고 가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추가 매수가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은 다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받을 수 있다. 다만 게임이 잘 나야 됩니다. 문제는 28일 날 나오는 게임에 따라서 게임주의 승패가 갈라진다. 아까도 데브 시스터즈 차트를 보셨잖아요. 게임이 나온 날은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지만 다음 날부터 계속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셨다고 하시니까 주가 분석하는 것보다 그 게임이 나오는 날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게임을 어느 정도 즐겨보시고 아 이거 재미없다 하시면 당장 NC소프트를 정리하시는 게 좋고 게임이 재밌네 하시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뭐 지금 진입하신 37만 5천 원까지는 좀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인다라고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작년에 잘 나갔던 부분 가격대 있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매출적인 하락세가 나와줬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네, 23년도까지는 그나마 좀 실적이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24년도 예상치는 800억입니다. 22년도에 5천억을 벌던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5분의 1 토막이 난 부분이니까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신작 모멘트, 진짜 출시를 안 하는 NC가 갈고 갈려서 이번 연도에 3개가 하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보면서 게임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게임을 해보고 재미없으면 바로 팔고 재밌으면 추가 매수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매 전략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신작 모멘텀이 있기는 합니다. 하반기에 신작들이 기다리고는 있는데 리니지를 넘기기가 좀 어렵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만 터지면 참 좋을 텐데 하반기를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감하게 자르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셨거든요. 28일에 나오고 있는 게임 신작 모멘텀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텐데 직접 게임을 한번 해보시고 노잼이다 하시면은 놔주시는 이 게임 트레이딩 전략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리시다가 반등할 때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또 예비 아빠 되시는 부분 너무너무 축하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고민 들어봤으니까요. 또 수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6일 화요일이죠. 상한가스쿨 두 번째 수업입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한가 스쿨의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의 시간은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꺼내와서 알려드려야 되냐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이 바닥이냐 앙이냐 그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심하다라고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도 바닥이냐 아니냐 이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네,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많이 궁금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닥은 앙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앙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하나씩 그 불안감에 대해서 좀 해소를 시켜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첫 번째로 AI 거품론, 그리고 중동 리스크, 엔캐리 자금 이탈이 있어요. 이 세 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개가 갑자기 합쳐지면서 어제와 같은 하락세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AI 거품론. 네,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글, 메타, 아마존이 AI 수익 리스크가 이게 안 되고 있다,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또 한 번 빠졌어요. 근데 갑자기 AMD 실적 발표 나오면서 AI 거품론이 사라지면서 또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왔고 또 팔란티어 어제 있었죠. 이 기업도 이제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다 필요 없다. 이 회사 주가가 어느 정도 잘 나오면 AI 거품론이 생기고 다른 회사 주가가 잘 나오면 AI 거품론은 다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누가 결정을 할 거냐? AI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세로로 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I 거품론이 나오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하는 모습세가 나와야
그때부터 시장 꺾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시장이 많이 꺾였을 때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세, 이런 부분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AI 거품론이라는 거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하락이 나왔을 때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기업들이 빠지고 나서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도 다 의미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번 달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거품론을 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중동 리스크로 넘어갑니다. 네, 중동 리스크. 불안하죠. 전쟁 나면 불안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느꼈던 전쟁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오늘자 뉴스는 미국인이 최소 5명이 부상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도 더욱더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많은 고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전쟁이 안 난 거냐라고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딱 아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 화살표 된 부분이 언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입니다. 네, 전쟁하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급락, 만약에 어제 전쟁이 터졌어도 그런 급락이 나오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급락이 어제는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쟁을 하고 나서부터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도 나왔었던 부분도 있어요. 계속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졌던 부분이 아니라 저렇게 많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컸기 때문에 떨어졌다. 왜냐? 전쟁이 나고 나서부터 유가나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 반등하는 모습들도 나왔죠.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장이 더 잘 버텨줬습니다. 네, 어떻게 전쟁 나고 나서 좀 횡보를 겹치다가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계속적인 하락세, 저 때부터 아마 유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 유가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 물론 불안하고 겁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다. 전쟁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팔지 손절을 할지 아니면 더 살지 정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미국도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는 누가 뭐래도 지금 제가 많이 유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온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엔캐리 자금 이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저금리 때 많은 대출을 이끌고 미국에 가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고 미국은 5%대 금리니까 누가 멍청한 사람 아니고선 일본에서 대출을 한 다음에 그 자금을 미국 가서 투자를 한다면 적어도 금리, 예금만큼의 이자는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심리 때문에 많은 일본 자금들이 미국이나 한국으로 많이 넘어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이탈을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추정하는 자산이 각각 다르다는 부분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얘기를 하는 부분, 거의 20조 달러.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숫자로 세기도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약 2경원 정도인데 공이 몇 개인지도 모를 만큼 큰 자금이다. 하지만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공포감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2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달러엔 주봉 차트입니다. 달러엔 주봉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엔화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줬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NK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분다는 거는 조금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게 그렇게 충격적이냐? 물론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본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는 안 들어갔냐? 중국 증시는 그렇게 이번 하락장 때 그렇게 많이 큰 부분은 안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볼 수 있는 지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이것도 또 잊혀져 갈 이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만큼 중국장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좀 불안해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까지 없기 때문에 이 NK 자금 이탈도 한 달 뒤면 좀 많이 잊혀질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AI 거품론.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를 사야 되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AI와 연관이 없는 섹터를 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하죠. AI 거품론이면 AI와 연관 없는 섹터 종목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 나는 전쟁 진짜 날 것 같아. 전쟁이 안 나더라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중동 리스크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종목은 뭐 석유 관련주, 해운 관련주인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섹터도 이거에 연관이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엔켈이 자금이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경쟁하고 있는 섹터에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거는 엔켈이 자금이 이탈이 되면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수출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격 경쟁력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섹터에서 사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지는 섹터를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 딱 나옵니다. 바로 조선업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AI랑 조선이랑 관련이 있나요? 물어보신다면 다들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조선이랑 AI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AI 실적 좋은 게 SK하이닉스가 잘 갔던 이유도 누가 뭐래도 실적이었는데 이 조선업 관련 회사들도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세가 있고, 빅3 수주 잔고가 넘치다 못해 지금은 이제 고가 수주까지도 받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 수주 잔고도 중요한데 가장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팔아서 얼마만큼의 남기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많은 부분이 이제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 적자에서 흑자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도 되게 보시면 딱 이쁩니다. W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쌍바닥 차트가 제일 좋다라고 하잖아요. 영업이익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수주 잔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돈을 벌어야 그 회사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딱 지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은 더욱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올라간다. 신조선가 지수 추이가 이제는 역대 최고치까지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배 가격이 옛날과 비해서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배를 팔면 팔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조선주 관련 뉴스를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NK 자금, 이거랑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선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조선을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수출 제재나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제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일본이다. 일본도 지금 미군의 해군 함정 관련해 가지고 MR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적으로 배가 들어오는 배들은 일본에서 고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MRO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를 왜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봐야 되냐? 우리나라가 만약에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수주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뉴스를 보시면 국방비가 지금 미국은 왜 군함을 못 만들까?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군함이나 관련된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많이 놓쳤습니다. 조선주의 제일 최강자는 원래 미군이었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이 생산 쪽을 많이 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MRO 사업까지도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MRO 사업을 왜 계속적으로 노려야 되냐? MRO가 뭐냐면 유지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배의 유지 보수인데, 이 군함을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동맹 국가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비밀과 많은 부분이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픈할 수 있는 건 동맹국이다. 그런 사업을 지출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많은 경험과 이런 부분을 습득을 하면 다음번에는 미군 함정까지도 수주할 수 있는 기대감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조국, 국방비에 천조를 쓰는 나라인데 중국 해군이 많이 따라왔다. 중국 해군 같은 경우는 2020년 기준으로 군함이 340척입니다. 근데 미군 군함은 300척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군 군함을 추월했던 모습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도 우리도 이제는 늘려야 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2045년도까지는 350척까지도 늘릴 계획이다. 근데 중국은 한 발 더 앞서서 우리는 400척까지 늘릴 거다. 물론 양은 중국이 많겠지만 질은 미국이 더 높을 수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함정이나 이런 부분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NK 자금이나 만약 일본 엔화 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가 수혜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조선주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선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누가 보래도 HD 현대중공업 이 종목 같으면 오늘 딱 상승하는 모습세가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제 남들은 다 죽겠다라고 많은 하락세가 나왔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그걸 없던 일로 만들면서 다시 되돌림을 만들어주는 모습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고 아까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릴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언제든 사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HD 현대중공업도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좀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 3사 중에 하나죠. 요 삼성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을 다 털어내고 이제부터 하반기부터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삼성 관련주들, 삼성그룹주들이 잘 가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도 유심히 체크해보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좀 기자재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해드릴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태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조선 기자재 쪽에 피팅 관련주, 파이프나 배관에 연결해 줄 수 있는 피팅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쪽으로 매출 비중이 더욱더 많습니다. 근데 석유화학은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보다 시총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나 상승력은 좀 더 유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등락폭 이런 부분 그리고 영일만 관련주까지도 엮일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태강이라는 종목도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는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 원래 기존에 HD 현대중공업 계열사만 거래를 하다가 뭐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도 거래 고객사를 넓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고객사가 다방면이 되면 매출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주도도 1타 강사 이종호가 갖고 온 종목은 뭐냐라고 본다면 차트를 보시면 다른 조선주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응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응축한 차트가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잠시 후에 8시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요약을 딱 3줄로 한다면 시장의 불안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더욱더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걱정된다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시장보다 강한 섹터를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좀 어떠셨나요? 진짜 알차게 제가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좀 모자랐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 풀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 8시에 무료 방송에서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주도주 1타 강사 이정호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네, 요즘 시장은 또 굉장히 또 변동성이 강한데 네. 내일장 예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내일장은 좀 어떤 마음으로 대응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장이랑 진짜 반대되는 장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 올랐습니다. 거의 안 오른 종목이 없다시피 한 만큼 시장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내일 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거기서 사람들은 이제 옥석가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을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장이 됐을 때 이제부터는 내가 가져가야 될 종목들, 이때까지는 오늘 장까지는 저가인 종목들을 담아서 수익을 챙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로 눈길이 가장 많이 쏠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안에 그 시장의 주도주가 결판이 날 거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조선주,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가 후보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섹터는 좀 더 유의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도 어렵다 생각하면 방금 얘기한 조선주, 그리고 무료 방송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일장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야 할 종목들, 조선주, 그리고 전략, 제약바이오 이렇게 3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개인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드리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거든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보시면은 전문가님과 또 본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히든 종목이라든지 전략들, 기법들 다양하게 전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꼭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